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를 비롯해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 및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미러키전을 패배하면서 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발목 부상을 당한 이후 연패를 이어가고 있고,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를 레이커스로 트레이드하면서 프론트코트에도 전력 누수가 생긴 샬럿입니다. 물론 윌리엄스를 내주는 대가로 올 시즌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루키 달튼 크넥트가 합류했지만, 당장에는 크넥트의 영향력보다는 윌리엄스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그 최장신의 센터 빅터 웬바냐마가 버티고 있는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페인트조 싸움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샬럿입니다. 현재 라멜로 볼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샌안토니오전에는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만약 라멜로가 또 결장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애틀랜타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24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세크라멘토로부터 트레이드된 디에런 팍스가 24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디에런 팍스라는 리그 정상급의 가드를 데려오면서 잭 콜린스와 트레 존스, 사실상 올 시즌 전력 외로 평가받는 선수들만 내주면서 성공적인 트레이드를 성사시켰고, 팍스가 첫 경기부터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살리게 된 샌안토니오입니다. 이번 샬럿전 역시 웬바냐마와 팍스,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경기 종료 2초 정도를 앞두고 동점 상황에서 빅터 웬바냐마에게 자유투를 내주면서 아쉬운 한 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32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오니에카 오콩우도 3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 페인트존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디안드레 헌터와 다이슨 데니얼스가 41득점을 합작했지만 벤치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샌안토니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던 애틀랜타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1승 9패, 흐름이 좋지 않은 애틀랜타고, 이구한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4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은 10위로 공격력은 다소 회복한 모습이지만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26위까지 떨어지면서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근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클러치 상황을 포함해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고, 수비가 좋은 트레이 영의 백코트 파트너 다이슨 데니얼스도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데니얼스가 미러키의 데미안 릴라드를 수비적으로 괴롭혀준다면 애틀랜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부상 관리 차원에서 결장했지만 데미안 릴라드가 29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 야니스 대신 주전으로 출전한 바비 포르티스가 23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밀워키 역시 트레이드 소식이 있는데 크리스 미들턴을 워싱턴으로 보내고 워싱턴으로부터 카일 쿠즈마가 합류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부상에 시달리면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미들턴 대신에 그래도 경기당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쿠즈마가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 전력 보강에 성공한 밀워키입니다. 다만 기복이 심한 선수다 보니 추후 활약상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밀워키도 애틀랜타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워싱턴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 서부 컨퍼런스 3위 휴스턴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워싱턴에게 17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연승 흐름이 끊긴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은 리빌딩 시즌을 보내고 있고 캠 존슨과 같은 팀의 핵심 선수들도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여 일정에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마이애미는 팀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던 골칫덩어리 지미 버틀러를 골든스테이트로 보내고 앤드류 위긴스와 카일 앤더슨이 팀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위긴스가 이번 브루클린전부터 출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전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고, 선수 성향적인 측면에서도 독불장군 버틀러보다는 성격이 온순하기로 알려져 있는 위긴스가 팀에 더 잘 녹아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이애미로선 성공적인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 4승 2패,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8위까지 올라온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브루클린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동부 1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아쉬운 3점차 석패를 당한 디트로이트입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38득점 9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3점슛 6개 포함 20득점을 기록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동점 상황에서 클리블랜드의 다리우스 갈랜드에게 3점슛 버저비터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애틀랜타전에서도 경기 막판 동점 상황에서 트레이 영에게 결승골을 허용하고 패배했었던 디트로이트인데 확실히 클러치 상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이번 필라델피아전 발목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커닝햄이 결정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지난 댈러스전 신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3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폴 조지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9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 나서지 않는 조엘 엠비드는 직전 마이애미전 결장했고 이번 디트로이트전에서는 출전이 유력해 보인다. 엠비드는 한 달 만에 출전한 댈러스전에서 29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고, 최근 타이리스 맥시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맥시와 엠비드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31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발목 부상 이슈와 더불어 끊임없이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리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피닉스입니다.
물론 올 시즌 유타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피닉스고 지난 시즌에도 4전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유타에게 상당히 강했던 피닉스지만 만약 듀란트가 이번에도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변수는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유타에게 3전 전승을 거둘 때 데빈 부커가 3경기 평균 33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이번 경기 역시 부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짜릿한 석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3분 정도를 남긴 시점까지 11점 차로 끌려가고 있었던 유타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조던 클락슨과 키온테 조지 두 가드가 경기력이 올라왔고 존 콜린스와 워커 캐슬러도 페인트 존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한풀 꺾인 피닉스를 상대로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유타입니다.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라우리 마카넨까지 출전이 가능하다면 유타의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홈팀이었던 LG가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90대 80 10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칼 타마요가 21득점, 아셈 마레이가 18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용병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줬고 양준석과 정인덕이 30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성현도 3점슛 4개를 성공시키면서 지난 SK전 3점슛 6개 성공에 이어 직전 KCC전에서도 좋은 슛감을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아셈 마레이가 복귀하면서 인사이드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칼 타마요와 앞서 말씀드린 국내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LG입니다. 홈과 원정이 바뀌긴 했지만 목요일 경기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한 LG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팀 KCC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LG 원정에서 3쿼터까지 분전했지만 4쿼터 LG와의 득점 공박에서 밀리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허웅이 24득점을 올렸고 용병 캐디 라렌도 21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LG의 마레이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KCC입니다. 얼마 전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이 17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허웅과 최준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선수들은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준용과 송교창이 복귀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지만 이승현의 경기력이 떨어진 게 아쉬운 KCC고 최근 4연패 구간 4경기 연속 90점 이상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SK는 직전 KT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밀원이가 2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안영준이 16득점, 김선영과 오재현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14승 1패,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 SK고 올 시즌 홈에서 15승 2패, 최근 홈 경기 9연승을 기록 중인데다가 올 시즌 정관장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자밀원이를 필두로 김선영과 안영준, 오재현 이 토종 3인방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KCC전을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디온테 버튼이 9득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박지훈이 21득점, 한승희가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22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도 14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정준원도 15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버튼과 오브라이언트, 용병 원투펀치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국내 선수들도 득점과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용병들과의 시너지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최근 5연승 구간 팀의 평균 득점이 89.6점에 달할 정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정관장이기 때문에 경기력 고점이 나온다면 1위 SK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SK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레이션 해먼즈가 23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조엘 카굴랑안이 11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허운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고, 박준영과 하윤기도 나란히 12점씩 기록했지만 문정현이 무득점, 한희원도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1위 SK와 투 포제션 이내 접전 구도를 펼친 KT고, 직전 경기 부진하긴 했지만 에이스 허운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12승 6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홈에서 허운과 용병 해먼즈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고양 손호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관희가 3점슛 7개 포함 29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이선 알바노도 18득점을 올렸지만 최하위 손호에게 넉점차 패배를 당한 DB입니다. DB는 정관장에 김종규를 보내고 정효근을 합류시킨 데 이어 김영현을 보내고 최성원까지 데려오면서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KT전 역시 새롭게 합류한 정효근과 최성원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기복의 대명사인 팀의 에이스 이선 알바노가 얼만큼 제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인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보스턴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25득점을 기록했고, 카이리 어빙과 단테 엑섬이 34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직전 보스턴전에서는 벤치에서 출전한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는데 스펜서 디니디가 22득점, 나지 마샬이 20득점, 트레이드로 합류한 맥스 크리스티도 15득점을 기록하면서 강호 보스턴을 잡아낸 댈러스입니다. 얼마 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트레이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댈러스인데, 이적생 앤서니 데이비스는 빠르면 이번 휴스턴전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데이비스까지 출전이 가능하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코멘트는 금요일 오전 경기는 반영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스턴은 수요일 브루클린에게 2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목요일 기준으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전 가드 프레드 밴블릿이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밴블릿의 부재로 경기 리딩 및 공격 조립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센터 알페렌 생군도 부상으로 인해 최근 몇 경기를 결장하다 수요일 브루클린전 복귀를 했고, 팀의 핵심 스코어러 제일런 그린의 폼도 다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밴블릿이 결장한다면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금요일 오전 경기는 코멘트에 반영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수요일 LA 클리퍼스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고, 최근 11경기 기준 9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앤서니 데이비스를 댈러스로 보내고 댈러스로부터 루카 돈치치를 데려오는 희대의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레이커스인데, 앤서니 데이비스 없이 치른 최근 3경기에서도 모두 승리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오스틴 리브스와 하치무라 루이도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최근 레이커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샬럿으로부터 센터 마크 윌리엄스를 영입하면서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백까지 어느 정도 메운 레이커스인 만큼 이번 인디애나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수요일 포틀랜드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수비력이 살아난 포틀랜드의 짠물 수비에 고전하면서 20.8%라는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한 인디애나고 팀 총 득점이 89점에 그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15경기 기준 12승 3패, 흐름이 상당히 좋은 인디애나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8위, 디펜시브 레이팅 5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포틀랜드전처럼 야투율이 바닥을 치지만 않고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인디애나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금요일 오전 경기는 코멘트에 반영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팀 올랜도는 목요일 세크라멘토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빈공에 허덕이는 올랜도가 모처럼 야투율이 폭발하면서 19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야투율 56.8%를 기록한 올랜도고 프란츠 바그너가 31득점, 파울로 벤케르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4승 11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올랜도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수비력도 떨어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프란츠 바그너와 벤케로,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나머지 선수들이 얼만큼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샬럿 원정에 이어 일요일 올랜도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샌안토니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5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미네소타전을 패배하면서 승패가 반복되는 이른바 퐁당퐁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마이애미전에서는 46.3%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승리했었던 시카고지만 직전 미네소타전에서는 3점슛 성공률이 33.3%까지 떨어지면서 19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리그에서 경기력 기복이 가장 심한 팀이 시카고인데 경기력 고점이 터지면 어느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반대로 경기력 저점이 나오는 날에는 최하위권 팀들에게도 패배할 수 있는 도깨비 같은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팀의 에이스 잭 라빈을 세크라멘토로 떠나보내면서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 보이는 시카고지만 또 갑자기 야투율이 폭발하면서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팀인 만큼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의 코멘트는 금요일 오전 경기 결과는 반영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목요일 유타전 4쿼터 11점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애미로부터 지미 버틀러를 영입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지만 앤드류 위긴스 역시 마이애미로 떠나면서 이것이 팀의 득이 되는 트레이드가 맞는지 갑론을박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이번 시카고전부터 버틀러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독불장군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의 시스템 농구에 얼만큼 빠르게 녹아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1월 24일 올 시즌 시카고와의 첫 맞대결에서 3점슛 25개를 성공시키면서 25점 차 대승을 거뒀던 골든스테이트인데 이번 경기 역시 3점슛 야투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2위 멤피스와 1위 오클라호마가 맞붙는 빅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 멤피스는 최근 4연승, 11경기 기준으로는 10승 1패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원정팀 오클라호마 역시 최근 3연승, 13경기 기준으로 10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제런 잭슨 주니어와 자모란트가 버티고 있는 주전들뿐만 아니라 브랜든 클락과 산티 알다마, GG 잭슨과 스카티 피펜 주니어 같은 탄탄한 벤치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역시 부동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서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두 팀의 첫 맞대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24점 차 대승을 거둔데, 당시 멤피스는 주전에서는 자모란트를 포함해 벤치의 핵심 선수들까지 다수가 결장했었기 때문에 현재 데스먼드 베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복귀한 멤피스라면 오클라호마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토론토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27득점, 2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제일런 브런슨이 28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8경기 기준 7승 1패, 다시 흐름을 타고 있는 뉴욕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보스턴과의 첫 맞대결에서는 23점 차 대패를 당했던 뉴욕인데, 당시 경기에서 보스턴이 3점슛 29개를 성공시켰을 정도로 야투율이 좋았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뉴욕이 보스턴의 3점슛을 얼만큼 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댈러스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25득점, 제이슨 테이텀과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나란히 17득점씩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벤치 에이스 페이튼 프리차드가 21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 고군분투했지만 댈러스의 벤치 자원들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만 보스턴입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직전 경기는 보스턴이 못했다기보단 댈러스가 기대 이상으로 야투율이 좋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뉴욕과의 맞대결에서 특유의 3점슛 양궁 농구가 제대로 먹혀들면서 대승을 거뒀던 만큼 드루 할러데이 정도를 제외하고 선수들 대부분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보스턴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